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채널A와 여성동화가 단독으로 만난 청와대 전 조리장의 증언을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요. 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심정숙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심 차장 어서 오세요. 네, 채널A 또 다른 단독 해냈는데요. 자, 전 조리장 어떤 분이고 어떤 경위로 만난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조리장 분은 2008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 조리장으로 근무한 분입니다. 네. 청와대 관저에는요, 한중, 일, 양식 이렇게 4가지 파트의 조리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 그리고 양식을 담당했던 분이라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7월에 청와대를 나온 다음에 지금 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여성동아와 채널A 기자들이 수소문을 해서 어렵게 이분의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2014년 4월 16일 중대본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이 식사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증언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조리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식사를 평소처럼 했다고 저희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에 중대본을 갔다가 다시 관저로 돌아왔고요. 박 대통령 식사 시간이 항상 점심은 정오 12시, 저녁은 6시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저녁 6시에 식사를 차려냈고요. 대통령이 먹는 음식들의 경우에 조리장들이 보통 국가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식전 식후에 무게를 정확하게 재서 얼만큼 드셨는지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는데 그날은 분명히 한 1인분 분량의 음식이 들어갔고 깨끗이 비워져서 나왔다. 이거를 그 조리장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따르면 어떤 각종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어쨌든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경우에는 식사 일정에 정오 6시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었던 적은 없다.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관저에서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쨌든 세월호 참사 당일 그날도 점심과 저녁을 혼자서 해결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리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주로 관저에서 근무를 했다. 이런 사실도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본관 근무 집무실이 아니고 관저 집무실에서 일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세월호 7시간 계속 미스테리처럼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박 대통령을 목격한 이 조리장에 따르면 일정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특별한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대체로 관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런 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도 잠시 본관에 갔다가 다시 관저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조리장들도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요리를 하잖아요. 관저 주방에서 주로 요리를 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식습관 혼자 먹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관저에 식당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작은 식당과 10명 이상이 먹는 대식당이 있는데 주로 대통령은 이 작은 식당에서 TV를 보면서 혼자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다고 하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장이니까 많이 알잖아요. 유기농, 건강식 같은 것에 이 대통령이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지방 행사 같은 것을 가더라도 주로 혼자서 식사를 하기를 원해서 대통령 우리 식사하시는 거 거의 화면으로도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차 안에서 따로 혼자 드실 수 있는 초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를 준비했었다. 저희에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식사 때도 소통이 좀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서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일요일마다 관저에 들려서 3인방,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조리장분이 임기 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인지 사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임기 초에는 분명히 저희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이영선 행정관이 차를 가지고 가서 매주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를 픽업을 해서 프리패스로 청와대 관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관저 근무자들은 최순실 씨 존재를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미 임기 초반부터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일요일 오후가 되면은 그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그 회의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최 씨가 이 회의를 주재를 했고 박 대통령은 여기에 같이 배석하진 않고 왔느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라지면 그 4명이 그런 회의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자, 최순실 씨 일개 개인이 청와대로 들어와서 관저에서 문고리 3인방을 데리고 회의를 했다. 이건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인이죠. 아무 직함도 없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를 정말 무시로 드나들면서 국정을 어쨌든 좌지우지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만난 이 조리장이 굉장히 재밌고 특이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이요. 다
함께 회의를 했으면 함께 밥을 먹었을 법한데 그렇죠. 다 따로따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메뉴도 다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 조리장들이니까 청와대 조리장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메뉴를 먼저 내지요. 박 대통령도 따로 먹습니다. 저녁 6시 정확하게 되면 TV가 있는 그 작은 식당에 가서 1인분의 밥을 주문해서 그러니까 그 준비된 밥을 먹고요. 이후에 회의를 마친 최순실이 밥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 조리실에 조리장에 밥을 달라고 네. 하면 그 다른 공간에 또 식사를 마련을 해서 혼자서 또 먹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주인 행세를 했다 이런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또 메뉴까지 구체적으로 찍어서 항상 일본식 스키야키 고기 이렇게 볶아서 먹는 건데요. 네. 그거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하고요. 최순실 씨가 이렇게 먹고 나면 이제 3인방이 먹는 차례가 되는데 네. 이들은 뭐 좀 거하게 고기 굽고 이런 것들을 좀 즐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3인방이 또 한꺼번에 한 번에 먹어주면 사실 조리장 입장에서는 편한데 시간 차를 두고 뭐 서류 정리할 것이 있다고 바빴겠죠. 어쨌든 돌아가면서 밥을 먹었고 굉장히 거하게 먹었고 다 치우고 나면은 밤 11시가 다 되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저희 기자가 조금 전에 기사로도 전해드렸지만 최순실 씨 여기서도 약간 좀 극성맞은 행동을 했다고 그럴까요? 네, 뭐라고? 청와대 조리실에 꼭 김밥을 싸달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리장들이 곤란해서 김밥 전문점 같은 데서 사다 줬답니다. 그런데 나중엔 질린다 이러면서 직접 싸달라 그래서 김밥 2-3줄을 반드시 싸가지고 나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간식까지 챙겨서 나왔다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조리장 증언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최 씨가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했는지를 느낄 수 네. 있는데 네. 오늘 있었던 그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영태 그리고 차은택 씨 네.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최 씨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좀 많이 내놨어요. 어떻게 재밌었습니다. 얘기하던가요? 네. 고영태, 차은택 씨가 겪었던 이 주요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네. 저희가 좀 오늘 나온 언급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해서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와 가장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PC에서 대통령 연설을 봤다, 뭐 그 기존에 나왔던 얘기 같은 것들을 했고요. 네. 차은택 같은 경우에는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로 독대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2번 정도는 만났다. 물론 최순실 씨를 그 매개로 해서 만난 것이고요. 네. 자, 뭐 최순실 씨 부탁으로 내가 그 문화영상 관련해서 글을 한번 써줬는데 그게 대통령 입에서 연설문이 돼서 나가더라. 네. 이런 얘기를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최순실 씨에 대해서 두 사람이 증언한 것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속에 맺힌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마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처럼 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희가 뭐 더 심한 얘기 같은 것도 했다고 이제 조금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은택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장관 수석감까지 나한테 추천해달라고 할 정도로 알아보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들 일단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접 만난 사람은 차은택 씨 하나밖에 없고요.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이 직접 아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 무슨 네. 뭔가 비난 같은 것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고영태 씨가 만나는 장면을 봤는데 네. 최순실 씨가 마치 차관급 아닙니까? 고위공직자인데 자기 수행비서 대리듯이 네. 뭔가 뭐 이렇게 무조건 지시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묘하게도 김기춘 전 실장을 가운데 두고 고영태, 차은택 두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채널A가 청문회 정회 때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따로 만났는데 네. 좀 재밌는 얘기 들려줬다죠? 대통령 옷을 네. 한 100벌 정도 만들어서 청와대에 납품을 했다 이런 얘기를 고영태 씨가 했잖아요. 자, 먼저 전제는 어쨌든 박 대통령하고 직접 만났다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를 통해서 들은 얘기겠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를 통해서 들은 고 씨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옷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아하. 오늘의 날씨에 옷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오늘의 날씨에 대통령의 기분을 비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약간 이 옷의 사이즈 같은 것들이 틀려도 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은 0.5mm 정도 아주 미세하게 틀려도 이게 뭐가 불편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물론 최순실 씨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런 대통령의 그 예민하다는 그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옷 스타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새마을 운동 스타일 이렇게 컬러가 넓은 거를 원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목에 닿지 않는 그런 류의 옷을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 옷, 의상실 사람들끼리는 뭐 백설공주 스타일이냐 뭐 이런 약간 농담 비슷한 얘기도 했다고 그 고영태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청문회에는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등장했던 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김 전 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했습니까? 자, 이제 그 김기춘 전 실장이 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1년 만에 정말 지금 전국의 중심에 서 있는데 자, 망자들과 악연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악연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서실장 그만둔 이후에 한 2달 뒤에 고 성완종 의원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완종 게이트. 그렇습니다. 터져나온 그 계기죠. 친박계 의원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줬다 하면서 그 메모에 김기춘 그리고 10만 불 독일 2006년 9월 26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그런 메모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 그 시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06년 9월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독일을 방문해서 대선에 나가게 준 게 아니냐. 당시 동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김기춘 실장 공소시효가 지나서 서면 조사만 받고 형사적 책임은 전부 면한 채로 이 수사는 피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에 나온 이 장이라는 표시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지시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시신 인양은 정부에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는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서 적극 대응하라, 고소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지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을 했고요.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 이번에도 검찰에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기춘 전 실장 오늘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로 흥분한 그런 의원들을 이렇게 잘 방어하는 모습 보였는데 자, 이제 곧 시작될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정숙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